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어제는 3대 지수 일제히 강세를 띄었었고 그런 가운데 간밤에는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매크로 이슈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 지표가 엇갈리게 나왔다라는 점을 시장에서는 소화를 했었고요. 또 종전과 관련해서도 또 관련된 합의 내용들도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악재와 호재를 계속해서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오늘도 모니터를 통해서 시장을 한눈에 바라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엇갈렸던 지수 중에서 나쁜 지수를 좀 볼 텐데요. 3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또 떨어졌습니다. 기대지수마저 떨어지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미국 국민들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연준 인사들도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약적 통화 정책이 계속해서 잘 자리 잡고 있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해상과 그리고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말자는 것에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국이 합의를 거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악재가 있었지만 오히려 악재보다는 이런 수급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서 올라갔고요. 그런 가운데 부동산 쪽에서 KB홈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전망까지 낮춰잡으면서 시장에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쪽에서 모비라이가 폭스바겐과의 협력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상승세를 탔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트럼프 미디어 급등을 하게 되면서 가상자산과의 이런 협업이 부각이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오늘 뉴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내에서는 모든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게 산불이 되겠습니다. 지금 산림청 쪽에서 국가 위기경보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발령을 했고요. 관련된 문화유산들도 위협을 받게 되면서 이러한 부담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개별적인 이슈로 아이센스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센스의 혈당 측정기가 유럽에서 허가 승인이 완료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분위기 완화되고 있습니다. 한한령과 관련해서 국내 이 엔터들이 다시 한번 이 중국 쪽에 진출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됐습니다. 밑으로 내려보시면 오늘 세 가지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코 마케팅이 되겠는데요. 우선 실적과 관련해서는 전년 수준 유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에코 마케팅의 세부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못하거나 아니면 일관성 있게 잘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약간 혼재된 분위기 속에서 시장에서는 좀 목표가를 좀 더 낮춰잡아야 된다는 관점을 표현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이트 진로 주류 쪽도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선방했다 정도의 1분기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 제목에서처럼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최적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상 체크해 보겠습니다. 실적은 역시 부합 정도 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마진이 좀 개선이 된다는 부분, 그리고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을 매력 포인트로 짚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상승 출발을 했었고 장중에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크게 변동성이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강보합 정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을 보는 관점도 계속해서 엇갈리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중장기 측면에서 상승할 수 있다는 관점과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관점이 팽팽히 맞서게 되면서 이날은 방향성이 애매했던 강보합 마감이었습니다. 경제 지표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3월 소비자 심리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세와 관련해서 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역시 덩달아 3월 들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3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요, 92.9포인트로 2월 대비 7.2포인트 줄었고요.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예상치도 하회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싸면서 경제에 대한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관측이 소비자 신뢰 악화에 영향을 미쳤고요. 특히 소비자의 단기 전망을 반영한 기대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전월 대비 9.6포인트나 급락을 하게 되면서 2013년 이후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 컨퍼런스 보드 측에서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상당히 강하게 유지되어 왔었던 미래 소득에 대한 소비자 낙관론이 대부분 사라졌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다음은 연준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후골러 연준 이사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5일 현재 정책이 지속적으로 제약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FOMC 정책이 현재 상황에 맞게끔 잘 자리 잡았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쿠글러 이사는 위원회는 유입되는 데이터와 새로운 정책의 누적 효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결과로 현재의 금리를 어느 정도 기간 유지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환영할 만한 진전이 그동안 있었지만 작년 여름 이후에 약간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우려했고요. 상품 인플레이션은 종종 총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 예측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세는 전반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고 경계했습니다. 다음은 이 종전과 관련된 내용 한 걸음 더 앞서 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23일부터 3일 동안 사우디에서 벌인 고위급 대표 회담을 통해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간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말고 그리고 흑해에 대한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서 3국이 합의를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도 만났고 그리고 러시아 대통령과도 전화통화를 하게 되면서 합의점을 모아온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합의가 이행이 된다면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나기 위한 평화 협상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전망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종목들의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테슬라입니다. 상승했습니다. 유럽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우려되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수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악재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전년 대비 유럽 판매가 26% 줄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유럽의 수요 자체는 상당히 견고한데 테슬라만 견조하지 못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테슬라 CEO가 이 정치적인 발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호감을 사게 되면서 테슬라 차량 판매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쪽 체크해 보겠습니다. KB홈인데요. 하락했습니다. 실적 발표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그리고 올해 연간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5.2%나 급락하면서 $5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모비라이 글로벌 보겠습니다. 강세를 띄었는데요. 폭스바겐과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관련해서 협력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에이다스와 관련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목표들을 발표하면서 긍정적이었습니다. 음봉 마감했지만 8.6% 올랐고요. $16 중반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미디어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급등을 했는데요. 가상화폐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크립토닷컴과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이 트루스 FI 브랜드를 통해서 관련된 ETF를 출시한다고도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키웠고 특히 이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관련주는 8.8% 급등한 $22.8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